안녕하십니까, 이해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적폐로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죠. 적폐 장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불굴적자가 있고 패할패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김정은 공산왕조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예, 또 김정은 공산왕조를 추종하고 있는 종북 세력이라고도 부르고 수사파 세력이라고도 부르는 그 세력들을 저는 강력히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세력들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굴적자에 패할 패자, 저는 적폐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이른 기자님을 모셨는데, 나이른 기자님도 적폐가 되겠다고요? 예, 뭐 적폐라는 말을 이렇게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불굴적자에 패할 패자, 예, 쉽게 해서 뭐 빨갱이들을 패하게 한다, 뭐 이런 뜻에서 그렇죠.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우파께서는 앞으로 다 적폐라고, 우리는 적폐라고 청와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적폐 인증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해란 TV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거? 예쁘죠? 네, 맞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는 적폐입니다. 기자님, 대구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대구 다녀왔습니다. 그 대구에서 이번에 사건이 하나, 네, 있었더라고요.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탈북자 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가지고 에드벨룬을 만들어서 그 에드벨룬 속에 전단지를 넣어서 이렇게 살포하는 과정이었는데, 예, 에드벨룬이 좀 실패가 돼가지고 인치로 이렇게 떨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좀 제대로 전수가 안 됐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풍선에다가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비방한다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비판하는 전단 2만여 장을 매달아서, 네, 살포를 했다. 네. 이게 그러면 대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어떤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신호탄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거든요. 예. 어떠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어도, 예, 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삐라를 간다는 거는, 예, 역으로 생각하면, 예,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심을, 예, 이런 식으로 삐라로 뿌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이 다 장악됐죠. 예. 예, 그 MBC 새 사장에 임명된 사람이 광우병 촛불을 선동했던, 또 그 뭡니까, 세월호 그 오버를 냈던 그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취임 일성으로 한 게 신동호 아나운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자기들의 그 어떤 이념과 좀 틀리다고 해서 지금 뭐 내쫓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적폐겠지. 그쪽에서 받은 적폐 청산을 보는 거죠. 우린 다 적폐예요. 그래서 저 청와대에서 저 잡아가라고, 저 잡아가세요. 저 적폐예요. 나 기자님 잡혀갈 만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체포도 돼요? 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우리가 하는 말, 지금 박사님께서, 예, 말씀하신 불굴적자에 패할패, 예, 이런 식으로 적폐를 말하고 있는데 잡아간다. 예. 그러면 그쪽은 역으로 우리는 빨갱이니까 우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붉은 공산 무리들을 싫어합니다. 예, 그런 이유로 저를, 예, 체포한다면 체포되겠습니다. 예, 체포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고문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비겁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고문 안 한대요. 예, 청소도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감옥에서 밥도 잘 준대요. 내가 좀 잡혀 있다는 것 뿐이지, 북한에서 하던 감옥 생활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히 휴양, 요양 온 거예요, 요양.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국민 여러분, 태국기 애국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폐로 몰려서 구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적폐로 몰려서 구속된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맞습니다. 뭐 몇 달 동안 팠는데 왜 죄가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파도 죄가 안 나와요.
그 넘치고 넘친다는 정도.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나? 그리고 그 전직 국정원 직원들 네. 다 대검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석기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활동했던 그거를 적발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지킨 사람들,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권에서 한 거를 다 적폐로 몰아붙이면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2006년 10월 9일에 첫 핵실험을 했어요. 네. 그때 이종석 통일부 장관 시절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다 감옥에 가셔야죠. 그렇죠. 북한이 핵실험할 때 뭐 했냐 말이에요. 그거 적폐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안보농단이죠. 안보농단 당한 거죠. 김대중 정권이 다 죽어가는 북한 살렸어요. 그래서 핵볕 정책 한다 그랬는데 그건 핵볕 정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핵볕이 아니라 핵볕 정책이죠. 핵볕. 네. 그리고 네. 노무현 정권은 평화 번영 정책이었는데 그건 평화 번영 정책이 아니라 핵 번영 정책이죠. 그때부터 핵 실험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번영하고 있는, 핵으로 계속 번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핵 번영 정책을 했던 이 두 정부는 그러면 잘했느냐, 그죠? 예, 그러한 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이 울분이 반영된 것이 바로 대구의 삐라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삐라가 뭐뭐 나왔어요? 이 지금 삐라를 보면 뭐 있는 그대로 여기 지금 중앙일보,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렇게 지금 기재된 건데 이게 지금 그 자를 얼마나 이렇게 이 삐라가 상세하게 된지 보면 여기 지금 30cm 자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로가 21cm, 세로가 7cm 크기 정도 된답니다. 조그맣게 만들었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 간이 좀 작았어요. 이거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 양이 좀 크기는 작지만 대신 수량을 많이 해서 띄우기 수량을 위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오빠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슬픕니다.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고 부정부패하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위장전입, 내로남불. 여기서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을 줄인 겁니다. 네. 적폐 덩어리 장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한다. 좋아요. 우리 일 잘하네요. 적폐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보 최고 책임자 국정원장 4명 구속, 네. 전직 청와대 안보실장 2명 구속, 네.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은 무장 해제되고 있다. 이렇게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조사를 해요? 이거 사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다 지금 장악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애국 국민들이 하도 속이 상하니까 이거를 삐라로 지금 뿌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해요?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북 전단처럼 하늘에서 터지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고 그대로 불시착한 듯하다. 발견된 전단 모두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채로 발견돼 결국 살포되지는 못했다라고. 아쉽네요. 그렇죠. 우린 아쉽죠. 한번 이거 해야 되겠어요. 그럴까요? 이게 또 이거 오늘부터 이제 감시부터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이게 정말 민심이 예. 어떤 얘기를 제대로 못한다. 예. 라고 생각하면 이 사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사파 독재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주사파 독재는 공산주의 북한 독재를 본딴 그런 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적폐로 몰고 숙청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21세기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떠드는 자들의 정부입니다. 민주화 투사들이 뭐 총학생회장 정권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다 대한민국에 총학생회장 못하면 이거 뭐 정권에 못 들어가나 봐요. 어쨌든 그 총학생회장들이 하는
정치가 이따위 정치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예? 북한에서 배운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 맨날 주사파만 하다 보니까 총학생회장들이 배운 게 뭐 있어요.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숙청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전, 선도, 숙청. 숙청을 제일 잘하신다. 잘한다. 네, 예. 북한은 사실 선전보다도 선동이라는 거는 그냥 선동으로 됐을 때는 그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선동에 의한 공포가 뒤따라야만 선동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선동하고 이 탄압합니다. 독재를 반대한다고 떠들었던 자들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북한은 이제 공포로 다스리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익 세력들이 자유 진영 이 세력들이 지금 공포에 좀 젖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뭐 국회의원이 뭐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뭐 촛불에 태워 죽이겠다 막 이랬잖아요. 네. 예, 그렇게 공포를 조장해서 자유 우익 진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폐 세력으로 몰려서 예, 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박찬주 대장, 예, 그리고 지금 그 감옥에 잡혀가 있는 국정원 출신들, 또 국방부 네. 출신들, 이 주로 국방안보 분야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적폐 세력으로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북한식 통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탄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북한식이에요. 예. 그 지금 대구에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뭐 지지율이 무슨 맨날 뭐 75% 뭐 어떤 데는 82% 이렇게 하는데 이래는 왜 나와요? 이게 실제 지지율 민심은 어때요? 대구의 민심은? 대구의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많은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예전에 우리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듯이 하고 이렇게 선거를 했는 층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근데 결국은 지나가 보니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지금 박사님께서 열변에 토하셨던 종북, 친북 이런 가까운 국정권이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례로 오늘 우리 속보 되게 좀 놀라운 거 떴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 임종석 비서실장이 레바논을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국에 지금 미국이 지금 예루살렘하고 팔레스타인 이쪽에 지금 분쟁이 되는 쪽에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 성지에 가까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간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고, 또 하나는 도둑이 자기 발질이라고 그랬어요. 북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기를 그랬어요? 네. 근데 결국은 누구나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평창 올림픽도 미국이 보이콧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미국 보이콧을 두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튼튼한 자국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으면 이런 행보를 걸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는 4대국이, 강한 4대국이 있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배제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을 자꾸 미국에 속되면 눈밖에 나는 짓을 하면 누가 우리를 좋아하고 누가 우리를 이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한반도를 지금 접하고 있는 세 개의 집단이 있는데 그 북한, 첫 번째 북한이죠. 그렇죠. 이 남한에 붙어 있는 게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가까이에 있죠. 러시아 가까이에 있고 또 가까이 있는 게 중국이죠. 이 세 국가는 무슨 국가예요? 왜 공산국가라고 얘기하죠?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거기에서 한국이 그 공산당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미국이라는 정말 거대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미동맹이라는 그 끈을 통해서 이때까지 한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권, 생명권, 번영권이 보장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게 엿먹이는 말 지속적으로 하는 이 나라가 한미동맹입니까? 개인적으로 싸울 때 옆에 와가지고 시험이 말리는 시험이보다 때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싸우는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위가 더 밉다고 그런 말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무슨 지금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엿먹이는 행위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사실은 어떻게든 저떻게든 우리는 지금 평창올림픽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이 하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 되고자 하는 올림픽인지, 이 성공을 원한다면 사실 미국이 보이콧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중심으로 자유민주국가를 중심으로 광고를 하는 유수 광고 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코카콜라, 나이키를 비롯해서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위축될 거란 말이에요. 위축되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이 이 정도다. 근데 여러 나라들이 오질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방송 이런 광고 많이 보지도 않는데 줄이자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벌써부터 숙박 그게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16,000개인가요? 네. 캔슬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경제에 타격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뭐 올림픽 때문에 타격이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계속 경제에 그 악영향을 끼치는 일만 해가지고 지금 뭐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네. 그 무인기, 네. 무인기계, 예, 이제 사람이 없는 동네가 될 것 같아요. 다 무인으로 하게 되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은 다 일 안 하고 그냥 기계들만 다 일하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다 기계들만 하게 되면 다 제조업만 가서 일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인건비를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조업도 다 기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다 기계를 사용하니까 로봇 사용하면 그러면 자본이 없는 서민들은 밥 벌어먹을 데 없어요, 여러분. 예, 민중 좋아하지 마십시오. 민중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권력에 욕심이 많은 그 쓰레기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민중이라는 걸 팔아먹어가지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일은 하기 싫고 민중 팔아서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빼앗아내는 게 민중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펴줘봤자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 있습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지죠. 북한 사람들이 뭐 바보가 돼가지고 저렇게 300만이나 굶어 죽고 배 안에 기생충이 시글시글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예,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민중 팔면서 거짓말만 하고 공포나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계속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무서워서 말들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 열심히 일했는데 굶어 죽는 나라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 세상에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요즘에는 청년들이 그냥 대통령보다 해주는 줄 알고 대통령이 용돈 주는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론 좋습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생산 하면 좋은데 왜 다 망해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도 협동조합 했던 사람 다 망했어요. 협동조합. 이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망해요. 그럼요. 제가 해보니까 네. 사장에게 경영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보세요. 사장도 해보셨죠? 네. 사장은 노동자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요? 그렇죠. 뭘로 다스려요? 돈으로 다스려야죠. 돈으로 다스리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고용과 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적 교육하게 되면요, 그 고용은 또 뭐 그렇다 치고라도 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해고를. 그러니까 해고를 마음대로 안 하면 사장이 뭐 직원을 때립니까? 때려서 그 일 시킵니까? 월급도 뭐 더 이상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뭐 마음대로 조정도 못해요. 딴 나라에서 주라는 대로 줘야 되니까. 아니 사장이 뭐 조폭이 아닌다면 노동자를 막 때려서 고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경영자에게 경영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가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경영권을 빼앗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 말도 안 되는 지금 10,000원. 지가 벌어서 막 줘보라 그래요. 지가 벌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거 실천에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그 경영 비법대로 소상공인들이 해서 시급 1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해야지. 네, 맞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 그러면 이것만큼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민중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최저임금을 외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가끔서 한번 제대로 내는 사람인지. 쉽게 말하면 그 기자님 그거 좀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몇 번 취직해봤고 몇 번 돈을 벌어서 사람들의 임금을 줘봤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민중을 팔아서 사기치는 자들에게 속으면 배에서 기생충이 디글디글 끓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민심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구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좀 돌아서면서, 왜냐하면 기대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이렇게 해준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전 제시가 있어야지. 뭐 사장이 정확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지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건데 지금 비전 제시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화려한 옷 모양만 있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식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서 이제 민심이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만여장 삐라가 발견이 된 거군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삐라 사건이 자주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입에 자꾸 자물쇠를 채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도 분출해야 되고, 우리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대자보를 쓰듯이 이런 식으로 뭐 삐라를 띄운다든지 대자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몰고 가면 이런 일은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자보를 냈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또 대자보를 냈고, 역시 민족고대, 뭐 그 위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엄청 후배들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연세대학교는 그날 민족고대에서 대자보 내는 날 연세대학교에서는 무슨 김대중 찬양 뭐를 행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연세대 나온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그 좀 뭐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들에서 대학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대구의 민심이 지금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이거가 자유한국당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좀 답답한 게 정말 그네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민심을 잘 추합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이 정치권한테는 좀 답답해요. 사실 우리 민초들은 정치권들한테 바라는 게 딴 게 없거든요. 어떤 비전 제시, 어떤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갔으면 좋을 건지 이런 리더다운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뭐 제가 조금 그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용어 정리 차원을 우리는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중 또 민주화 운동. 예. 사실 저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민주화 운동. 과연 뭘 위한 민주화 운동이냐.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하는 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냐. 그거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화라는 말을 싫어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어 됐는데, 왜냐면 민주화 투사라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다 북한을 찬양하고 뭐 그런 행동들을 좀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민주화라는 용어는 민주화 각기 공산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예. 민주화 각기 공산화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 통일을 또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 통일한다는 사람 다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연방제 통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각기 적화. 저는 이렇게 적화 내지는 대북 굴종, 북한에 돈 퍼주는 거 이런 걸로 저는 느껴진 지가 오래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보고 자꾸 구구라 그러는데 저는 구구는 아닙니다. 이 용어가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장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해냈고 평양에는 그런 용어들을 개발해주고 선전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해주고 또 남한에 있는 자기들의 그 파견 세력들, 그러니까 간첩들이죠. 간첩 세력들을 조종하고 조직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구가 북한에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생존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면 조금 성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여유로워져요. 네, 그래서 이게 빡빡하게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렇게 이제 좀 이게 가죠. 그런 틈을 노려가지고 민주화, 말도 안 되는 뭐 민주화, 무슨 반독재, 예? 뭐 이런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체제를 흔들고 그 체제 대신에 북한의 공산왕조 체제를 주입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사법적, 어떤 형사적 이런 행위들이죠. 그거는 정책적 행위들이에요. 그 행위들에 대해서 독재라는 이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고, 뭐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독재라기보다는 뭐 또 적폐라 그러는 그거를 또 뒤집어 씌우고, 또 기업들에게는 부정부패, 이게 뭐 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그 미목에 쌓여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죠. 그래서 민주화 투사들이 지금 해놓은 게 뭐 있어요? 민주화 투사들이 한 게 뭐예요? 민주화 투사들이 한 게 주사파 운동하고 또 뭐 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뭐 다리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뭐 비행장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밥 먹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방해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러고는 또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뭐 다 적폐다. 자기들은 그럼 적폐 안 했냐고요. 자기들도 거기 기색에 붙어가지고 적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도 잘 나왔더만 아까 보니까 학력 위조, 넘는 표절, 넘는 표절,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다음에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고, 그래놓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배제한다 그랬는데 털어놓고 보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소리 없으니까 적폐덩어리가 일도 잘한다.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야 정말 예? 박사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막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아니, 내가 이게 게스트 불러놓고 너무 많이 말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이거 삐라 보니까 너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요. 예,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맞습니다. 정말 틀린 말씀 하나도 없고요. 그 민주화 열사라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 도움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장도 뭐 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다리를 세운 적도 없고 하다 못해 길이라도 한번 닦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은 좀 파고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에게 세뇌만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주면 용어가 떨어지면 아 저게 뭘까라고 하면 생각을 해서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뭘 해놓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 말대로 김구 선생이 북한하고 그 남북 합작 그러니까 좌우 합작 정부를 세웠다면 그 사람들 서원성취 됐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 청와대 갈 수 있었겠어요?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어요? 회충이 배 안에서 끓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에 오늘과 같은 날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죠. 맞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불러서 뭐 게을러 져도 한정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세대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고 엊그저께 여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젊은 청년인데 대통령들 얼굴이 있는데 대통령들 이름을 모른대요. 야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한심한 이승만 대학 대통령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동안 너무 배가 고팠던 그 연유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배고픈 세상을 더는 물려주지 말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그래서 민족 중흥에 위대한 꿈을 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마을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정말 부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촛불 민중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들의 그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을 제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좀 재벌에 대해서 잘 사니까 배 아플 수는 있지만 근데 재벌 대봐도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그 국회의원들 하면서 논의작거리면서 온데 놀러다니는 이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예.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촛불 민중입니다. 촛불에 나간 거 창피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촛불 그 집회 몇 번 가봤더니 무슨 체게바라요? 체게바라 아시죠? 네, 체게바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체게바라 그때 쿠바 우리 그렇죠. 독재자로 볼리비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어떻게든 보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미화해가지고 요즘에 체게바라가 아주 인기예요. 티셔츠도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그때 그 촛불 집회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애들이 피켓을 다 들고 왔는데 체게바라, 공산 쿠데타 이런 거 다 들고 왔어요. 체게바라는 공산 쿠데타를 한 자입니다. 그 자는 수많은 인명들을
정말 죄 없는 인명들을 살상한 자고요. 예, 쿠바의 공산혁명에 기여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예, 우상으로 바라본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빠진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 공산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그 악 중에 가장 악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하나님 흉내내다가 북한 사람도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뭣도 해주겠다, 뭣도 해주겠다. 해줄 힘도 없으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줄 힘도 없잖아요. 뭐 세수는 한정돼 있고. 예. 자기가 돈 벌어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 꼴값 도는 게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는 애들에게 용돈도 주고, 무상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요, 대부분이 다 기름도 많이 나는 나라예요. 아, 그렇죠. 석유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그건 인간이 노력 안 해도 돈을 벌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 있어요? 석유 있어요? 석탄 있어요? 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땅은 또 얼마나 좁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제 사실은 기술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거 사람들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 안 하고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저 도둑놈 싶어들이에요. 도둑놈 싶어들. 근데 거기에 춤추는 정치인들 한심한 거죠. 그런 문외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문외 정치인들에게 표 찍어주는 사람들 나중에 다 손목에 잘라버려야 돼요. 창피하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기술 중심의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을 저런 식으로 망칠 뻔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니 근데 이번에 네. 또 지금 그 민주당의 우윤군인가요? 그 사람 위주로 더 발의한 게 탈원전 한다 그래가지고 21정가 날리게 생겼다면서요. 28명이. 네, 그러니까 그런 문외 정치인들을 뽑아준 여러분들 다 들어 찾아보세요. 그 사람 찍은 국민들은 오늘부터 가서 반성하십시오. 정말 내가 공부 안 하고 무식했구나. 내가 무식하니까 나라의 부가 뚝뚝뚝뚝 바다에 빠져서 없어지고 있고, 그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이 생활에 궁핍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구 분들이 그걸 좀 느껴서 이번에 피라 뿌린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대구 사람은 똑똑한 거니.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딱 핵심은 일하면서 싸우자, 그리고 공부하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보니까 독재 국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수많은 사기꾼들, 이 문외 정치인들이 날뛰기 때문에 국민이 열심히 공부하고 따지고 또 따져서 갈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갈라내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갈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민족 반역 행위를 했는지, 예? 뭣도 모르고 그냥 얼굴 좀 잘생기고 인기만 많으면, 또 늙지를 해도 인기가 많으면 그냥 국회의원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예. 잘생긴 사람이 짱이 된다는. 우리 진짜 잘생긴 건 우리 나이른 기자예요. 나이른 기자. 다음에 준비하세요. 아이, 별말씀. 저는 깜도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영어, 정말 특히 이 영어에 대해서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두 쪽이지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 양반의 그 책들도 여러분들은 꼭 보십시오. 꼭 보시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용어 선택, 용어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 뜻 잘 봐야 되고, 특히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과연 뭘 했던 사람이고,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끔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람시 책 어려우면 이해란 TV 열심히 보십시오. 이해란 TV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저는 가끔은 격한 게 문제지만 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름 기자님 잘 설명하시잖아요. 아, 예. 예. 예, 뭐 오늘 여기서 예. 하실까요? 오늘 박사님 너무 좀 흥분하셔가지고 했는데. 네, 죄송해요. 아, 이 나라꼴이 돼가는 거 보면 흥분이 자기적으로 돼요. 이게 내가 요즘에 진정제를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날 보고 자꾸만 망명하라고 지금 댓글로 괴롭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 뭐 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아들을 며칠 후에 군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고 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왕지사 망명을 안 할 바에는 대한민국이 쓰러지지 않게 정말 내 어깨를 들이밀고 받쳐서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꾸 망명 가라고 자꾸 그 댓글 더 많이 달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망명 진짜 갈 수 있어요. 그건 뭐 자료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망명할 때 너 왜 망명하냐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 증빙 자료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나 이런 기자님들도 망명하라 그럴지도 모르니까 자주에게 들어가서 조사해가지고 그 다 자료 화면 다 캡처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제 그날이 오면, 그 영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있죠. 그날이 오면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 너는 그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를 나올 거죠. 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떳떳한 자유민주주의 트사로서 당당하게 나는 그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애국 시민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